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검토에도 모두는 LG와 아몰레 퍼시픽입니다. 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더 기다려보면 아마 결정이 날 텐데, 그것에 따라서 리오프닝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상하이까지 봉쇄가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고, 오늘은 뭐 어제랑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제 매파 발언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면서 LG 생활건강도 좀 떨어지고 있고 아몰레 퍼시픽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해외 관광객 감소와 그다음 마스크 착용으로 화장품 수요가 줄었고 또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적이 악화가 되었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받으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소식도 나왔고, 그 전에는 격리 기간도 해제가 되어서 지금 특히나 태국에서 한국을 입국하는 관광객 수가 65%가 늘었다라는 오늘자 기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게 될 거고, 그런 면세품에 대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중국이 이런 봉쇄 영향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게 문제였고, 하지만 이게 이미 반영이 다 됐다라고 좀 보거든요. 물론 최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것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그렇게 장기간 동안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배경도 중국의 실적 악화인데, 아니 어차피 여러 채널로 그 잘 안 됐던 실적이 그 상하이 하나 막았다고 면세율이라든가 뭐 이런 게 꺾이진 않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비세가 감소했다 이런 건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잠재적인 이제 그 소비 심리라기보다 소비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후 브랜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후 매출이 지난 7년간 연평균 34% 고성장을 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것이 좀 둔화가 되었다. 예, 이것으로 지금 좀 타격을 좀 보고 있고요. 중국 봉쇄 정책이 베이징 기간 동안에도 이어졌고 3월 이후에도 더욱더 강력해져서 중국 법인과 면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면세 매출이 좀 안 좋을 것이고, 단기간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 주가가 최대한 너무나도 과도하게 떨어졌다. 반토막이 났으니까. 17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80만 원대 다시 내려왔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났고, 아몰레 퍼시픽도 16만 원까지 갔다가, 아니죠, 얼마였나요? 30만 원 정도 갔다가 16만 원으로 내려갔으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뭐 두 분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가 뭐 아몰레 퍼시픽을 주요되게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안 되는 게,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다 하나만으로 50%가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주가는 말이 안 돼요. LG생활건강의 믿음을 갖고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들어갔었던 주주들에게는 엄청나게 지금 손실을 끼치고 있는 회사고, 지금 이 주주 전체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 주주총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영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자사주 매입도 없고 뭐 배당을 늘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액면 분할을 하지도 않고, 뭔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는 어차피 중국만 회복되면 다시 올라올 거다. 그러면 주가도 올라올 거니까 우리는 뭐 크게 그렇게 관심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본업에만 매진할 거야. 우리는 그냥 알아서 본업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버티면 어차피 우리 따라올 회사들은 없으니까 어 그냥 뭐 잘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본업 돌파 중심으로. 그래서 굉장히 조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속타는 그런 소리를 좀 하고 있기는 한데요. 좀 지켜는 봐야겠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렇게 됐고,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대중국 수요가 위축될 것이고, 면세 채널과 중국 법인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었 것이다. 이미 반영된 악재가 주가 반등할 가능성은 좀 보인다. 그리고 618 쇼핑 페스티벌 대비 수요가 5월 전후로 나타나겠죠. 왜냐면 이미 선주문으로 5월에 주문해서 6월에 페스티벌 할 거를 물량 갖다 놓고, 또 그것이 부족해도 예약을 걸어 놓고 하면 또 5월 이후에, 또 6월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그 대기 물량들을 발주를 또 내면서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4월인데 봉쇄 조치가 설마 6월까지는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중국도 어쨌든 간에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봉쇄 조치를 지금 3월부터 베이징 올림픽부터 기간부터 시작하면 6월까지 한다고 하면 그 4개월 한다는 얘기인데, 이 4개월 국가를 멈추는 건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베이징도 마찬가지고 상하이도 마찬가지고 봉쇄를 했는데, 특히나 상하이는 경제도시 국가예요. 경제도시 국가를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린다? 묶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을 거 이런 것도 제대로 지원해주지도 않고, 국민들이 살 시간도 주지도 않고 그냥 봉쇄해버렸다. 이거조차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각 국가가 좀 현명하게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LG생활건강이고요. LG생활건강, 네. 많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지금 87만 8천 원.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90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네, 좀 고점에서 좀 추락을 했습니다. 네, 이때도 한참 올라가다가 하락해서 계속 하락했죠. 여기도 뭐 과연 그런 시그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만 좀 내렸으면, 이게 뭡니까 지금?
7, 8, 9, 10, 11, 12, 1, 2, 3, 4. 이 거의 뭐 10개월? 10개월 정도로 내일이 내려왔거든요. 계속. 이렇게. 어떠한 주가도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 정도면 거의 회사 상폐해야 돼요. 거의 이 정도면 단타 테마성으로 뭔가 띄우거나 내리거나 세력이 조정하는 정도인데 이게 지금 13조나 되는 회사이고 한 주당 80만 원이 넘는 이 코스피 회사를 누가 장난을 치겠습니까? 물론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은 장난을 치겠지만 이런 대기업이 이렇게 휘청휘청거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시세 조작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지금 매도를 해서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얘기인데 물론 공매도가 들어왔겠지만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매년 실적은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나 뭐 이렇게 소폭 떨어졌다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개월 동안 이렇게 하방으로 꽂는다는 것 자체가 그 정도로 실적이 안 좋아졌느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면 3분기 소폭 하향됐고 소폭 하향됐고 여기도 소폭 하향됐고 여기 다시 소폭 상향됐고 여기도 이제 소폭 상향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매출액 보시면 상승했고요. 상승했고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 마찬가지고요. 단기순이익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고 순이익도 올라가고 있지만 이 ROE가 사실 좀 떨어진다라는 거. 근데 부채 떨어지고 있고요. EPS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PR은 뭐 여기랑 상관없는 거니까 PBR이랑 배당금도 뭐 일정하겠지만 배당금도 그래도 올해는 1,000원 더 올려줬어요. 뭐 획기적 올린 건 아니지만 아니 이렇게 이 정도로 내려앉을 거면 하반기부터 실적이 맛이 갔어야 돼요. 그쵸? 네, 뭐 전분기 대비해서도 뭐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이게 이 정도로 빠질 만큼 하락인가요? 코로나 피해 업종이고 판매 채널이 부진한 회사가 이 정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과도한 낙폭이다. 제가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는 이 정도죠. 한 130만 원? 12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 왜냐면 이게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올라갔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 빠지는 건 이해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실적이 나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정도 빠지는 거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래놓고 1분기 실적 안 좋으면 더 내릴 건가요? 그때서야 이 정도 내려오면 주주들이 이해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떨어뜨리고 실적 발표도 떨어뜨리고 수급 안 좋아서 떨어뜨리고 뭐 이러면은 뭐 주식 투자 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또 이런 10개월 정도를 지나면서도 LG생활건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냥 뭐 여러 가지 사업만 해요. 여러 가지 사업만. 네,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그럼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볼게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거니까. 네, 여긴 그나마 최근에 19만 3천 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나마. 자, 그래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누가 물을 과감하게 타서 여기 올라갔다고 수익 보거나 혹은 본전 치고 나오겠습니까? 저라면 여기 내려올 때부터 아마 샀을 거예요. 혹은 여기 폭락할 때 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쭈글쭈글 내려서 샀겠죠. 그럼 지금 약간 수익 볼까 말까 하다가 또 기회 놓치고 지금 또 다시 하락센 거예요. 여기도 구조화되는 회사인데. 과거에 코로나 이제 다시 피해주에서 벗어나서 급격하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다시 코로나 주가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거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 주가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물론 중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너무 과도합니다. 기관들도 너무 했고 본인들이 주가 좋다라고 써놓고 나서 이렇게 만드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물론 외국인 파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외국인 파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과연 그만큼 외국인 팔 동안 기관이 방어를 안 해주냐 이런 얘기죠. 물론 기관도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인 건 그런 속성인 건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국내 기업에 무너질 회사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저가에 물론 사실 지금 저가도 아니지만은 저가래 지금 들어오는 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렇게 조금 들면 안 되고 좀 대량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주가를 좀 지지를 해주고 그래야 또 개인들이 더 투자를 하고 할 텐데 그럼 본인들 수익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같이 투자를 안 해버리면 어떡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네 답답합니다. 화장품들이 전부 다 아무리 쥐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 콜마도 호재 떴었는데 지금 화장품 쪽 이래버리는 바람에 다시 한번 가라앉고 있고 여기도 다 똑같아요 지금. 뭐 여기 이외에도 뭐 이치한불이라든가 기사에 나왔던 이치한불이라든가 뭐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또 뭐 있었죠? 이름 제조 그다음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등등등 회사가 있었을 텐데 이거 다시 다 가라앉았어요 지금. 다시 다 가라앉았어요. 올라온 만큼 다 가라앉았어요. 지금 제가 이 주가가 코로나 때 11,000원인가요? 12,000원? 요때쯤 제가 했던 걸로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렇다라는 게 화장품 얼마나 안 좋았던지를 알 수 있겠고 물론 난 아직도 조금 겁난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근데 단적으로 하나만 보시면 이런 거 하나 보시면 돼요. 단적으로 뭐 보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LG생활건강과 LG생활건강 우의 금액 차이가 30만 원밖에 안 돼요. 30만 원. 자, 원래 기존에 여기가 지금 80만 원이잖아요. 이때 LG생활 본주 주가가 170만 원이었어요. 이때는 제가 LG생활건강 우를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LG생활건강 우가 아니라요. 그냥 본주를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본주랑 LG생활건강이랑 5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원래는 100% 이상 차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본주 주가가 얼마나 지금 많이 떨어졌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배당 50원밖에 더 안 줘요. 그럼 이러면 메리트가 없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화장품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제가 또 비중 있게 또 관심 갖게 보고 있다가 폭락하는 시기에 함께 들어갔었던 LG생활건강인데, 좀 이게 좀 화가 날 만큼 해서 좀 LG생활건강 집중을 좀 받고, 뭐 아모레퍼시픽 주주님들도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일 겁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실 거라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을 좀 저도 하고 있어서 주가에 얼만큼 좀 회사가 관심 갖고 할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좀 주주들이 그 회사가 어떻게 좀 할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LG가 자사주 매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좀 매수를 하다든가, 뭔가 지금 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주주들 다 지금 나가 떨어지거든요. 네. 자기네들만 너무 그거 하지 말고, 성과금 뭐 잔치 벌이고 앉아있고, 그죠? 이게 열받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빨리 주가가 좀 올라와서 수익을 보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LG생활건강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정말 장기간의 그 매매로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긴 합니다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넣어놓고 나서 쭉쭉쭉 계속 올라가면 너 더 할 나위 좋잖아요. 나머지 금액을 다른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물려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최대한 여기서 어떻게든 수익을 잘 내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뭐 90만 원, 100만 원으로 다시 가버려서 애매하게 물을 못 하는 것보다는 다시 과감하게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물 탈 수 있는 금액만 있다면 물을 타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과도하게 내려왔던 주가 때문에 사실 물 타기 시작하시면 위에서 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나실 거거든요, 금방.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여력이 된다면 한 300 정도는 더 넣어야 지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평단은 요 정도거든요. 여기보다 살짝 밑이긴 한데, 한 300 정도 넣으면은 그래도 한 뭐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 평단가에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한 120만 원 밑으로 내려오겠네요. 12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100만 원까지 올라와도 이제 한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 정도면 사실 좀 버틸만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봉주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좀 빨리 회복이 돼서 금액 좀 잘 모아서 4, 5, 6월 달까지 해가지고 네, 한번 좀 추가 매수를 지금 이 기회에 노려서 좀 해보는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시느라고 너무나도 감사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